적어도 이번에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다까지는 이번에 마무리 지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2학기 되면 3차 함수 그래프 문제는 10개 중에 9개를 무조건 풀어야 돼.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돼 이제? 4차 그래프로 가야 됩니다. 4차 그래프 연습해야 돼. 됐니? 그때 가서 또 3차 그래프 연습하고 있으면 안 돼.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 놈의 fy는 fx야. 근데 fx를 나는 어떻게 그렸어? 그냥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웠지.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뭐 fx를 가지고 프라임을 구한 다음에 프라임을 가지고 fx를 그린 거잖아. fx 그래프 자체가 f 프라임을 이용해서 fx를 그린 거야. 알겠나요?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fx를 분석하기 위한 내용인데 그거를 프라임을 가지고 fx를 그린 거라고. 그래서 f 프라임의 이름이 뭐야? f 프라임 이름이 뭐지? 도함수라고 이름 붙였지. 왜 도함수라 했어? 정보가 되는 함수니까. 어? 뭐가 돼? 뭐 그렇게 말했잖아요. 맞아. 도구. 도구? 도구는 아닌데. 얘 도함수야. 얘 도함수야. 함수로 받아들이고 얘 도함수라고. 됐니? 함수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도자는 인도할 때 도자입니다. 전도. 이끄는 함수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프라임을 뭘로 이끌겠어? 다시 f를 이끌겠지. f 프라임을 가지고 우리는 f를 그렸다는 뜻을 갖고 있어.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다는 것은 우리는 요놈에 대한 f를 가지고 얘를 그렸으니까 이 그래프가 어디로 가야 돼? 밑으로 간다. 형태상은 f 프라임 위에 있어야겠지. 얘를 보고 얘를 그렸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하고 뭐 연결이 돼? 프라임을 읽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도함수 말고 다른 말로 뭐라 읽었지? 다른 말로 뭐라 읽었어? 프라임 뭐라 읽어?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썼었지. 아, 또 목통이네. 패드를 다시 하나 사야 되겠어.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래도 패드의 급이 있잖아. 패드의 급이 있잖아. 얘 나름 프로예요, 프로. 패드의 급이 있어. 머리가 다르잖아. 어? 준호 머리가 다르잖아. 이 급이 있어. A급, B급 있는데 프로 중에 제일 머리가 좋은 놈을 샀는데도 지금 벌써 버벅거려 이거. 뭔가 문제. 이 패드는 나 딱 이것밖에 안 쓰거든. 용량을 큰 걸 사요? 용량하고 차이가 있나? 용량하고 차이가 있어. 용량이 좀 동영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지워버리거든 나는. 어느 정도 타면 깜빡하고 안 지울 때도 있는데. 여튼간에 지금 변화율을 읽을 거고 F하고 F 프라임은 변화율 그래프야. 변화율. 다시 말해서 증감은 정확하게 이 그래프에서 보일 거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에 x축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n은 y는 f 프라임 x. 선생님이 그래프 완성되면 인쇄를 해줄 거야. 그러면 개수는 달라진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여기 그래프의 뭐 높낮이는 알 수 없어. 폭은 지금 다르다 이거야. 요점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는 위치인 것은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처음에 설명할 때 하긴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증가 플러스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내용이 붙어 있어? 그래프가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위치가 있겠죠. 2차 함수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프라임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이 위치가 3차 함수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율이 가장 작은 위치입니다. 이 점이. 알겠나요? 그러면 3차 함수에 대한 프라임이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2 이 정도 되겠네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느낌상으로 쓴 거야. f 마이너스 2 뭘 알려준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변곡점에서 기울기를 알려준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뭐라고? 변곡점에서의 변화율을 알려준 거다. 뭐라고? 변곡점에서의 미분 계수. 자, 미분 계수 변화율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음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3이야.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3이야. 뭘 알려준 거야? 변곡점의 위치 x 좌표를 알려준 겁니다. 어디에서? 3차 함수에서만 그렇습니다. 3차 함수에서만 그런 거라고. 그러면 이러한 점이, 이러한 위치가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위치를 보고 있냐면 이 위치, x절편이었던 의미, 얘에서는 증가 감소가 바뀌는 위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부호가 바뀌었지. 자, 0이 아니라 부호가 바뀐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린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기 위해서 0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차관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점이란 소리고, 0인 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0이 되더라도 부호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이제 너희들이 증감이 바뀌었냐, 증감이 바뀌지 않았냐, 요 얘기를 계속 해줄 거라고. 프라임은 0인데 증감이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라고. 바뀌려면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바뀌지 않았다는 소리는 부호 변화가 없었다는 소리지. 0은 됐지만 부호 변화가 없었다.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올라갔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자 어떤 점에서, 얘를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라 말했지만 다른 함수에서는 요놈을 극소점이라 말할 거라고. 다른 함수에서는 뭐라 말할 거야? 극소점이라 말할 거고, 그럼 극소점의 의미는 변곡점을 말할 건데, 극소잖아. 극소 증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변곡점이야. 자, 몰라도 아직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극점에서 변곡점이 될 거다는 거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것은 좀 생각하고 문제 생각하면 돼요. 자, 얘하고 얘를 연결해서 보는 방법은 뭐냐면, 얘는 플러스 0 마이너스 했지. 그렇지? 플러스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 변화율이 줄어든다. 변화율이 기울기가 줄어들다가 0이 됐고, 음수가 되다가 재고 작아진 다음에 다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을 하는 변곡점의 뜻이 변화율이 변했다 이런 말이에요. 변화율이 극점은 어떤 점이야?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점이지. 극점이라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다는 소리야. 됐어요? 지금은 변화율의 변화율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판단해 준다. 그 바뀌는 점이 변곡점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거기에 있는 내용 극소냐 극대냐 여기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뭐가? 여기에 있는 이 점이 변곡점을 판단해 준다라는 겁니다.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건들지 않고는 문제를 어렵게 풀어줍니다. 건들면 쉽게 풀어지고. 요 정도까지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그것만 더 말했습니다. 예? 3차함수에서 위치별로 접수하는 계속 바뀌는 거. 그것만 말했어요. 해줬잖아, 그럼. 저 그때 저거 붙여가지고. 알았어. 한 번만. 이거 끝나고 해줄게. 여기 있나?
없네. 그래프 대충 그리긴 했네. 그리긴 했어요. 세부적으로만 알려주지 않았지. 여기에 지금 위에 것이 프라임 그래프야. 위에 것이 프라임 그래프고 아래 것이 그냥 FA 그래프야. 그럼 이제 뭐만 볼 거야? 딱 변곡점만 보자고. 변곡점. 야, 변곡점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바뀌는 점이 있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는 점이 있을 거라고. 그럼 요 그래프에서는 요 점, 요 라인이 변곡점이 되고 요 점. 왜? 극대에서 극소로 바뀌었지. 극소에서 극대로 바뀌었지. 얘가 변곡점이야.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바뀌었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그럼 여기도 여기. 그러겠지. 이 변곡점이 여기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이 변곡점의 위치가 왜 중요하게 되냐면 그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보통 우리가 접선을 하면 두 가지 접선이 있습니다. 어떤 접선이냐면 그래프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이 직선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있고 관통하는 접선이 있어. 되니? 하나 먹었어? 지금 변곡점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내용 중에 연결을 시킨다는 그런 거라고. 예? 그럼 이 그래프는 쟤랑 똑같은 그래프야. 자, 얘랑 이 그래프는 뭐야 또 그래? 이거 씨 답답하네. 이 기술 쓰지 말란 소린가? 안 해. 자, 지금 위에 하나의 그래프 도함수를 가지고 지금 밑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어. 했어요? 이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다 이거야. 뭐가? 얘가 지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워지는 그래프야. 이게 왜에 대한 것은 우리는 뭐만 판단하는 거야? 증감만 판단한다 이거지. 그럼 얘하고 얘가 그래프가 똑같다는 것은 얘가 뭐만 다를까? 높낮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소리고 거기에 x축의 위치는 함수에서 판단할 수가 없고 도함수에서는 판단이 안 된다. 미분과 적분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어떤 내용이 발생하냐면 이 두 개의 부분이 좁아질 수가 있겠지 이제. 좁아지겠지. 좁아진단 말은 2차 함수가 어쩐다? 그래프가 이제 x축 이쪽 위쪽으로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x축 기준으로 위로 점점 움직이다 보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 감소하는 구간이 짧아질 거고 값이 줄어들 거란 소리죠. 절대값이 작아지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러다가 0이 되겠다 이거지. 이런 부분이 점점 짧아지면서 사라질 거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얘가 떠 있으면 얘는 0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얘는 0이 되는 부분이 없고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0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가 될 것이다. 3차 종류는 종류가 이렇게 세 종류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기본 그림이 이런 하나만 갖고 보통 문제를 많이 풀지. 거기에 3중군이 있는 거. 항상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한번 나와. 그 정도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 부분을 좁힐 수 있고 좁히다 보면 이런 식의 조금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지다가 이제 더 되면 이런 식이 될 거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말해서 지금 2차 함수, 3차 함수 비교를 하는 작업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근데 그래프가 복잡해지면 프라임도 복잡해지겠지. 그럼 얘기할 거리가 더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요 놈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F니까 여기다가 뭘 그릴 거야? F'을 위에다 그릴 거야. F' 그릴 때는 뭐만 보고 그릴 거야? 증가 감소가 바뀌는 위치에 대해서만 우리는 볼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나와야 돼? X 절편이 돼야 되는 거지. 증가 감소가 바뀌었다는 것은 부호가 바뀌었다는 소리고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0을 지났다는 소리지. 이 점에서 0이 됐다는 소리야.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니까 감소 증가 감소 양수 음수 양수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거네요. 요놈이 프라임 x 요놈이 fx. 자, 프라임 x를 봤더니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입니다. 3차에서 뭐 변곡점 그래프요. 그럼 3차에서 중요시 다뤘던 두 개의 그래프가 4차에서도 꽤 중요한 그래프 영향력이 있다고. 알겠지? 4차에서 선생님이 일단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자.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뭐냐면 요겁니다.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요거에 됐어요?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 접선 그래프입니다. 3차에서 두 개 공부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럼 4차도 요 두 개 공부를 많이 할 거라고. 그럼 얘를 풀려면 두 개를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면 미분과 적분 간의 관계가 공부가 많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극점에 대한 얘기는 했고 다시 요놈 이런 극점이 뭐가 된다? 변곡점에 대한 얘기가 됐다는 것은 여가 1대 루트 3이니까 여가 1대 루트 3의 위치에가 변곡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이거지. 얘는 오른쪽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겠지. 그래서 변곡점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미적분에서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야. 변화율의 변화율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미분하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변곡점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얘도 변곡점 얘기는 분명 나올 거라는 거야. 이 위치와 이 위치에 대해서. 근데 그 위치와 위치는 우리는 알고 있자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알 수 있겠죠? 알겠나요? 그러고 나서 요놈을 지나는 접선이 있을 거고 요놈을 지나는 접선 그림까지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소환이가 질문을 했으니까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어딘가 있을 건데 접선의 개수 부호 자 3차 함수 함수는 뭐까지 그려야 한다고?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그림은 잘 안 그려집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못 그리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근데 이게 좀 더 잘 보이려면 그래프를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폭이 좁게 그린 게 아니라 폭을 넓게 그리면 이게 좀 더 잘 보이긴 해. 알겠죠? 그래서 딱 한 점만 지납니다. 한 점 변곡점만 지나서 이게 경계로 뭐가 발생한다? 접선의 개수가 달라진다 이 말인데 그 접선의 개수가 달라짐은 뭐에서 설명이 되는 거냐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서. 자 위로 볼록입니다. 그러면 라인을 그렸더니 세 군데 영역이 돼. 영역은 두 군데. 그다음 경계. 세 군데인데 여가 몇 개? 여가 0개, 여가 1개, 여가 2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점에서 접선을 2개를 그으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겠지. 여가 다 2개야. 조금 더 옮겨봤어. 여기서도 하나, 2개 있겠지.
두 개의 접점이 이 위치에 따라서 접점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고. 저번에 기억나나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수직이 되는 위치 외우라겠는데 얼마였지? 여기가? 아니 두 개의 접선이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 외우라 했는데 4분의 a입니다. 4분의 a 뭐라고? 4분의 a야. a는 2차 함수의 최고차원 계수, y는 ax제곱. 하나만 그거는 접선의 수직이 되는 위치라고요. 근데 지금 그거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이 점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지금 그림 위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옮겨서 그렸어. 접점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됐지? 근데 그래프가 가다가 이렇게 끊겼어. 그래프가 가다가 이렇게 끊겼다고. 끊기게 되면 어느 정도 가다가 왼쪽에 있을 때는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딱 이 점하고 딱 접선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오른쪽은 없게 되는 거야. 개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면서 개수가 하나 줄어든 거야. 그 위치가 어디냐면 변곡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올라온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위에까지라는 소리야. 여기까지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나요? 그 넘어서 버리면 왼쪽은 남아있지만 오른쪽은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이유를 알고 있으면 너희들이 접선의 개수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너가 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여기가 2개, 1개, 0개였어. 이렇게 되는 위치가 뭐가 돼? 여가 2개, 1개, 0개, 1개, 2개였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낼 거야.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있고 원래 이렇게 있겠지. 요것만 보면 여가 2개였어. 요것만 보면 여가 2개였어. 됐니? 그러면 그걸 합치면 여가 4개, 2개, 4개였다 이 말이야. 근데 그래프가 뭐야?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라졌잖아. 이 접선의 개수가 달라져서 그게 하나 사라져서 여기가 3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거기에 뭐 부호까지를 생각한다면 x축과 평행한 길게 영인선을 경계로 부호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요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만약 접선이 있다면 그 선을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졌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제일 위에는 요거 조심해야 돼. 여기 있으면 요거 양수야. 양수, 음수. 그 다음에 양수, 음수. 여기가 양수. 초록색 걸리는 게 0. 하나가 0. 이게 초록색 걸리면 양수, 0, 음수. 당연하겠네. 부호가 이렇게 바뀐 놈에서 0으로 바뀌었겠지. 부호가 바뀌는 놈은 0으로 바뀌었지. 요거까지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겠어. 요게 되면 4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도 대략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4차 함수는 변곡점이 2개입니다. 그 2개를 점을 지나는 접선을 선을 그어놓고 그럼 영역들이 나올 거야. 그럼 거기에 접선의 개수를 생각할 수 있고 4차 함수 접선의 개수 문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어려워서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그림만 접선의 개수가 나올 거야. 그럼 그 접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뭘 그려?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그어놓고 영역이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경계가 나올 거라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다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4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안 나왔고 뭐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한 번씩 있었냐면 그 경계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럼 그 경계는 어디에 있다? 변곡점을 지나는 선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이거는 100% 아니야. 이 경계에 대한 얘기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었는데 어떤가 변곡점을 지나는 경계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 푸름이 편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의 쪽에서 많이 등장하냐면 미적분에서는 꽤 많이 다뤄지는 문제 스타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미적분 쪽에서는 그 변곡점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접선에 대한 얘기는 꽤 많이 등장한다. 됐죠? 자, 뭐 했으니까 더 해볼까요? 4차 함수 그래프를 봤으니까 자, 두 번째 4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우리는 미분해서 미분을 했던 거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호가 음수, 0 음수, 0 양수로 변하는 거야. 그렇지? 감소 0, 감소 0 증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게 되는 그래프야. 감소 0, 감소 0, 감소 증가. 변곡점이 이쪽에 있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와가지고 와우. 저걸 틀을 잡고 그리려 했더니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생각보다 폭이 밑으로 많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 형태야.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연결되는 거고, 연결되는 것은 요 놈을 미분하게 되면 요 점에서 두 개 근을 갖고 요 점에서 한 개 근을 갖는다 이 말이 되겠죠. 중근 하나.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미분하면 요 점에서 미분이 얼마가 되고 미분이 얼마가 되는 이유는, 이거 공부하는 이유는 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프라임을 구했을 거고, 그 프라임에 대한 특징을 찾았더니 요 점에서 두 개, 요 점에서 한 개로 된다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둘 중에 맨날 두 개를 맨날 보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그 나머지가 해결된다 하면 굳이 안 와도 되겠지. 그러겠지. 두 개를 연결했다는 말은 두 개의 연결고리만 판단하면 돼. 연결고리가 별로 안 보인다. 그러면 F'으로 봐도 풀 수 있고 F로 봐도 풀 수 있는 거라고. 두 개를 어떤 걸 봐도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질문은 F는 F에 대한 질문이 많아. F의 식을 주어지고 F'은 해가지고 F'은 얼마냐,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올 거고, F가 주어지고 F'을 통해서 F를 다시 그래프를 그리고 F를 질문할 문제가 많다고. 보통 FS 질문이야. 근다는 것은 얘를 미분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식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좀 더 빨라지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식은 얘는 요 라인을 기준으로 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계수 a,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로 놓으면 x-알파가 몇 번 만나야? 3번 만나고요. 여기서 한 번 만나는 식, 요 식이 요 식의 기본 식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지금 눈에 하나 보이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요 점이 일단 눈에 하나 보입니다. 요 점. 자, 그 전에 당연히 요 점에 대한 얘기는 당연하겠죠.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 점은 뭐 우선적으로 나오는 거야. 잡았잖아, 알파 베타라고. 위치적인 부분은. 그럼 요 점의 위치가 두 번째로 나온다고.
요점 H는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3대 1인 위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놓을 때 틀렸어. 틀렸어. 요게 틀렸어. 요거 틀렸어. 요식이 틀렸어요? 얘가 알파 베타면 요식 아니야? 요거는 지금 알파에서 세 분 만나고 베타에서 만나. 얘가 베타야. 둘 중 하나를 지워야 돼. 요 놈을 이쪽으로 옮겨 봅시다. 요 놈을 베타. 그리고 요 놈을 미분해서 이 위치를 알아봤더니 요 놈이 3대 1로 내분하는 위치더라 이거야. 그래서 식을 적을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베타를 베타 놓지 않고 요 놈을 4칸이라고 인정하고 알파 플러스 4D로 쓰면 연산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알파 플러스 4D로 적다 보면 요 놈은 뭐라 나올 거야? 알파 플러스 3D가 무조건 나와. 근데 요 놈을 알파 베타로 쓰면 요 놈이 4분의 알파 플러스 3베타 나오니까 약간 더 불편하게 보여지는 거야. 에? 알겠어요? 그거는 생각하고 쓰면 되는 거고 베타 대신에 우리는 뭘 넣어도 된다고?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4D를 쓰면 이 식은 좀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미분하다 보면 더 쉬워지는 특징이 발생한다. 됐니? 자, 두 개만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제 두 개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자, 여기 넓이 있지? 요 넓이 있잖아요. 요 넓이가 이 식에서 의미하는 바는 자, F'을 가지고 정적분을 하게 되면 넓이적인 생각을 하면 F가 됩니다. F를 가지고 변화율적 생각, 증가 감소에 대한 걸 생각을 하면 프라임으로 갈 거야. 프라임을 가지고 F로 넘어오는 생각은 넓이적인 생각이야. 됐습니까? 자, 미분적인 생각은 쪼개가지고 분석을 한 거야. 미분적 생각은 쪼개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거야. 쪼개갖고 변화를 구한 거야. 자, 적분적인 생각은 쪼개서 합쳐서 생각을 한 거야. 쪼개 합쳐. 적분의 쌓을 적자야. 쌓았다는 소리거든. 근데 그냥 쌓은 건 아니고 쪼개서 쌓은 거야. 쪼개서 합친 거야. 얘를 분쇄해가지고 통에다 넣은 거라 생각하면 돼. 작게 잘라가지고 합친 거야. 기억 안 나면 합쳤다. 넓이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엄마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넓이에 대한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Y좌표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 넓이에 대한 생각이 여기의 차이. 얘를 얘가 그럼 알파 플러스 3D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넓이는 알아 몰라? 알잖아.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 넓이는 몰라. 이차함수의 요 넓이적 생각이 요거의 차이적 생각이야. 요거의 차이는 우리는 배웠지, 했지. 뭐야? 얘는 극대극소라고 나왔고 요놈의 간격은 4AK 세제곱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계산은 어떤 걸로 계산한 거냐면 3차 함수를 보고 계산한 거야. 요 간격이 저 S랑 똑같다고요. 요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의 차이와 관련이 돼 있다. 관련입니다. 정적분은 아니야. 정적분 음수가 떨어지고 요것도 위에 아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를 빼냐에 따라서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요 넓이에 대한 생각이 요거의 차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요 넓이에 대한 도 우리는 배웠단 말이야. 아까 이차함수 넓이는 얼마지?
6분의 입니다. 6분의 그거만 기억하자. 6분의 얘는 6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2, 3으로 기억하세요. 6 얼마? 6, 2, 3 얘는 3, 4입니다. 3, 4 그 다음에 그림 또 있어. 4, 5 5, 6까지 그림이 있어. 되니? 그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림은 외워야겠지. 2차 함수 이거 많이 나오잖아. 넓이 구하는 거. 3차 함수 이 그림 많이 나옵니다. 외워야 돼. 이 넓이는 3, 4고요. 3, 4, 12. 12고요. 최고차항 계수 A라는 좌표가 있어야 되고 얘는 A 다시라 적어놓을게요. 밑에 A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현재는 알파 플러스 3D라 했으니까 보통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많이 쓰는데 얘는 요거랑 연결했으니까 요놈의 3D에 알파 플러스 3D에서 알파를 빼가지고 몇 제곱? 한 차원 위로 갑니다. 3차는 4제곱 된다 이거지. 요거랑 누구랑 같다는 소리야? 요거의 간격과 똑같다는 소리겠죠. F 알파 마이너스 F 알파 플러스 3D랑 같겠죠. F 알파 K F 알파 플러스 3D 요 간격과 같다.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아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잖아. 똑같은 위치로 또 올라갔지. 그럼 여기에도 이게 있어야겠네. 여기. 그럼 요 넓이랑 요 넓이에 대한 얘기가 되네.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어째? 같은 위치가 있을 거다는 건데 그게 지금 3대 1인 위치에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연결하면. 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를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면 여기가 알파가 됐고 여기가 베타가 됐어. 그래서 인테그럴 A부터 A가 아니라 알파부터 K까지 fx dx를 했단 말이야. 정적분했어. 그게 뭐가 된다? 0이 되는 위치가 있을 거다는 거지. 됐습니까? K는 알파가 아니대. K가 알파가 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K부터 정적분해서 0이 되는 위치가 이쪽으로 가면 양수 거꾸로 되는 거야. 뒤로 가니까 없어 0이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음수 하니까 하다가 다시 양 플러스가 되니까 이쯤 어딘가에 분명 이쯤 어딘가에 K값이 존재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이쯤 어딘가에 존재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되니 그 K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 그러면 그 K의 위치가 3대 1의 위치가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위에 그래서 이 K는 알파 베타 쪽을 4대 1로 외분한 점입니다. 4대 1로 4대 1로 4대 1 4대 1 그럼 뭐가 돼? 어떻게 써야 되냐? 4대 1 어떻게 써야 돼? 영가 4고 영가 1이죠. 옳지? 4베타 1 알파인가요? 4베타 마이너스 알파 일부러 그냥 이렇게 썼어. 마이너스네요. 외부니까 마이너스. 자, 지금은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갖고 연결시키는 문제. 이 정도가 돼야지 미분과 적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흐름 이해되신가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만 일단 하면 된다. 요 식을 봤을 때 이거랑 연결을 시킬 수 하나 있어야 되고 실제 미분하면 이게 나옵니다. 3차 함수 중요한 두 개의 그래프.
4차함수 중요한 두 개의 그래프는 두 개가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트에 그리고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는 식을 어떤 식을 쓸 거야? 요 식을 쓸 거고 요 식에 대한 특징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요 넓이와 관련됐고 우리는 이 공식을 외워놨는데 단점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오차가 발생해 최고차항 개수가 달라집니다. 위치는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식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각자 외우기도 하는데 알겠어요? 그 연결고리만 조심해서 쓰면 우리는 하나만 알고도 나머지 하나는 생각이 낼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 낼 수 있어야 된다. 연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러지? 요거 빼기 이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하지만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 식이 복잡하면 복잡하고 요거 연산하면서 아무것도 굳이 안 해도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식이 아주 복잡하게.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요거 정적분 하라면 인테그럴 뭐 ax 알파 x 베타 해가지고 요 가로 풀어가지고 정적분 해가지고 여기다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식이 그렇게 길게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6분의 a 베타 알파의 세제곱밖에 안 남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외워두는 거잖아. 증명 한번 해보고 마찬가지로 요거의 간격적인 내용은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오겠지? 요 간격과 요 간격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변곡점은 어디 있어? 여기에 변곡점이 있고 여기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변곡점 위치는 판단이 되겠죠? 2대 1인 점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리고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여기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경계로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 여덟 개 맞냐? 위에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여덟 군데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니까 접선의 개수가 다 다를 것이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네요? 이 중에 일부만 나오겠지. 다 나온 건 아니고 얘는 조금 쉬우니까 요 놈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는 건 좀 쉽게 접근하려고 했던 거고 요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렵게 해보겠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네요? 실제로 한번 적어볼 수는 있다. 얘는 그림이 좀 더 복잡하니까 요 그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 그리고 요렇게 선 그거 가지고 해봄직합니다. 해봄직해. 그렇게 어렵게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 쓰다 보면 이걸 외울 수 있겠어 없겠어? 외우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4차 함수 같은 경우 복잡한 복잡할수록. 근데 3차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워두어도 괜찮겠죠.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외운다기보다는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3차 접선의 개수 문제 나왔다는 것은 분명 이 선을 건들고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풀어진다. 안 건들고 풀면 풀어지더라도 아주 어렵게 풀어진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됩니까 지금? 이 체계가 있을런지 접선의 개수 2번 있다면 C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없습니다. 접선의 개수
이쪽이 아닌가? 선생님 148쪽에 있는 것 같아요. 148쪽? 어디? 유형 8번. 아, 그건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 찾으려고 그래. 아니, 그거는 알아. 뭐 이게 거기 나온 너희들 문제는 좀 쉽게 나왔고 건들지 않으면 진짜 힘든 문제들이 있어. 다음 단어인가? 정적분 활용. 아, 그다음 전 단어 다음 단어구나. 뭐야? 없네. 아, 이 경찰대구나. 없어졌나 보네요. 못 찾겠습니다. 없어. 자, 다시 그냥 마무리하고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냐면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야. 접선의 개수가 3차에서 그걸 알고 풀면 조금 더 쉽게 풀어질 건데 그걸 모르고 풀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한 겁니다. 없어. 좋습니다. 끊고.